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공혜지PB입니다. 화면에 차트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비만 치료제 대장주인 미국의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차트인데요.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모두 화제가 되는 사람,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가 13kg 감량 비결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를 뽑았는데요. 그 후로 시장의 관심이 급격하게 몰린 것 같아요. 오늘은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전반적인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과 ETF를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현재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절반 수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노보노디스크의 싹센다인데요. 최근 시장에서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GPL1의 유사체를 활용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입니다. 왜 갑자기 비만 치료제? 이미 독점하고 있는 제품이 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치료제의 경우 심혈관 질환이나 간 손상, 우울증 등 다양한 부작용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 싹센다 같은 경우 주사를 활용해서 하루에 한 번씩 투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양을 주기적으로 증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양 조절이 어렵고 투여 주기가 빠르다는 게 아쉬운 점이었죠. 이러한 부작용과 투여 주기를 낮추고 효과를 높인 제품이 나왔는데요. 그게 바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입니다. 두 제품 모두 GPL1의 유사체를 활용한 제품인데요. 구체적으로 위고비는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성분을, 마운자로는 티르제파타이드라는 주 성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사 형식으로 복부에 투여를 하게 되면 해당 성분들이 GPL1의 호르몬을 흉내내서 단계적으로 식욕을 줄이게 됩니다. 또한 위장의 활성도를 높여 뇌에 신호를 보내게 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한다고 해요.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주 1회 투여만으로도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죠. 위고비가 먼저 허가를 받고 활용이 되고 있지만 일라이릴리가 빠르게 쫓아오는 이유는 효과성에서 더 높은 감량 효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기업으로는 한미약품, 펩트론 등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은 2027년까지 480억 달러, 62조 4천억 원의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각광받고 있는 GPL1 비만 치료제 시장은 2022년 기준으로 MS가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확장성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매력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비만 치료제가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불을 지폈는데 거기서 끝이면 안 되겠죠. 자료를 보면 2027년까지 글로벌 의약품 지출액은 약 1.9조 달러에 달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한화로 약 2,400조의 규모입니다. 그중 성장 전망치를 보면 금액 규모에서는 3대 질환이라고 불리는 항암제와 자기면역 질환, 당뇨병의 지출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성장률 측면에서는 비만 치료제 다음으로 항암제가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네요. 전반적인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은 항암제와 비만 치료제가 성장을 주도할 것 같죠? 항암제 시장을 조금 더 이야기해볼까요? 지난 10년간 암세포들이 발현하는 PD-1, PD-L1이라는 단백질을 억제하는 면역 항암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뒤에 2018년부터 경쟁이 심화되면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ADC와 이중 항체 같은 신기전 치료제 시장이 높은 효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특히 혈액암에서는 2017년 대비 파이프라인이 약 4배 정도 증가하였고, 고형암에서도 파이프라인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현재는 ADC가 5에서 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내 기업으로는 레고캠 바이오와 ABL 바이오가 있겠네요. 저는 항암제와 비만 치료제 외에도 이 시장에도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CDMO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T팜이 있죠. CDMO는 위탁 생산을 하는 CMO와
위탁 생산과 위탁 연구 개발이 함께 이루어지는 CDMO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쉽게 글로벌 빅파마가 너무너무 좋은 비만 치료제를 만들었어요. 수요가 너무 많은데 그걸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위탁 생산을 맡기게 되겠죠? 코로나 치료제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고요.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CMO와 CDMO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야 돼? 라고 생각하실 건데요. 아무래도 이게 제일 궁금하시겠죠? 위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추천드릴 ETF는 8월 3일에 상장한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ETF입니다. 종목별 최대 투자 비중이 8%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현재 CDMO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국내 비만 치료제로 가장 앞서고 있는 한미약품, 20, 30대 여성분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계실 리프팅 기기인 슈링크를 납품하는 클래시스 기업, AI 의료기기 대장주 루닛까지 포함하고 있고요. 종목별 최대 비중을 낮춰서 골고루 포함하고 있는 ETF입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의료기기까지 산업 전반적으로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을 넘는 30종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수는 0.5% 수준이네요. 기타 바이오 ETF도 띄워드릴 테니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ETF 사이트를 하나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코스콤에서 운영하는 ETF 체크라는 사이트입니다. ETF에 대한 정보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들어요. 다만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결정 하에 영상과 사이트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